자, 오늘 공부한 거는 이제 화이트헤드고요. 화이트헤드. 백두선생이죠. 백두선생. 흰머리. 1861년에서 1947년. 꽤 장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의 사상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과정이 실제다. 과정, 프로세스가 실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화이트헤드는 이 버틀런드 러셀과 함께 이 수학원리라는 책을 쓴 공저자입니다. 공저자인데 이 수학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너무 어려운 책이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명제들을, 진리들을 인간의 언어를 배제하고, 이 언어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언어를 배제하고서 오직 기호만으로 수학적 어떤 진리나 명제들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다 라고 하는 것을 기호만으로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페이지를 360페이지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논리 정연하면서도 어려운 그러한 책인데, 당연히 이제 저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학 원리를 공저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버트런드 러셀과 분석 철학의 창시자,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가 공저를 했더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수학 원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배제하고 오로지 기호만으로, 논리만으로 논리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버틀런드 러셀도 자기 스스로 자인했듯이 수학적인 기호를 가지고 수학적 엄밀성만을 가지고 수학적 진리와 세상 모든 진리를 분석해 보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그러한 어떤 시도가 결국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인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어떠한 그 인류사에 큰 유산을 남겼죠. 그것이 뭐냐? 컴퓨터 언어의 발달이에요. 컴퓨터.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기계 언어, 소프트웨어 언어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 소프트웨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AI, 엔비디아 AI 학습은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논리 정연한 기호,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기호의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AI는 이런 방식의 알고리즘 방식이 아니라 이게 추론 학습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귀납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귀납적 학습을 때려박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것 뒤에는 무엇이 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일일이 논리 구조를 다 짜서 넣어주는 방식이거든요. 이것이 발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수학 원리, 논리 분석 철학에 근거한 논리 분석 철학 덕분에 이제 이러한 컴퓨터 언어가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버틀런드 러셀은 이제 논리 분석 철학, 으로 나갑니다. 논리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작게 쪼개서 분석해서 명료화하는 거죠. 명료화. 이 과정에서 무엇이 발달했다? 기호학이 발달을 했다. 그래서 그 기호학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언어,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나간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 사람이 화이트헤드입니다. 이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분석적 방법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제 이른바 과정의 철학을 열죠.
베르그송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과정 철학. 그러면서 이제 화이트헤드가 강조했었던 것은 뭐냐면, 분석이 아니라, 분석이 아니에요. 분석이 아니고, 프리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파악한다. 혹은 뭐 포섭한다. 쉽게는 뭐 이해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프리헨션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화이트헤드가 봤을 때, 이러한 분석적인 방법, 버틀런드 러셀 같은 분석적인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비판을 하죠, 비판. 그 화이트헤드는 어떤 비판을 했느냐? 우리가 어떠한 엄밀한 분석, 쪼개서 분석해서 명료화하는 방법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특정한 시간이라든지 특정 시간 혹은 공간에 있어서의 특정한 좌표를 차지하고 있는 어떠한 점, 시간이라든지 공간,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입자, 원자 이런 것들을 상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데모크리토스가 이야기한 원자, 그리고 데모크리토스가 유물론적으로 생각했었던 어떤 만물의 최소 단위 입자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유물론적이지 않은 어떤 정신적인 최소 단위로서 입자를 이야기한 게 이제 라이프니츠가 있었죠. 라이프니츠가 말한 어떤 창문이 없는 모나드. 앞에서 다 했던 건데요. 이런 것들은 화이트헤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의 공통적 특성은 실제를 그대로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추상화. 인간이 추상화한 것이다. 추상화를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쪼개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쪼개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와 멀어지고 환경으로부터 멀어진다. 환경. 배제하게 된다. 환경으로부터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은 구체적 실제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왜곡한다. 이것이 화이트헤드가 분석 철학과 그리고 이 분석적 방법, 철학의 추상화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도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화이트헤드가 주장한 철학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른바 이제 과정의 철학, 우리가 베르그송 이야기할 때 이미 나왔었던 과정 철학인데요. 과정이 실제다. 이른바 유기체 철학. 다른 말로 말하면 생철학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베르그송 이야기 했었을 때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화이트헤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거야, 동사다. 동사가 명제다. 동사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과정이라든지 관계, 존재다.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에서 최소 단위인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특정한 입자, 원자, 모나드를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추상화된 것이고 추상화되었기 때문에 실제하고 있는 과정과 관계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분석적 방법은 구체적 실제를 왜곡하기 때문에 추상화한다는 것은 있는 그 자체의 과정과 관계성, 그것을 추상화하면서
격가지를 다 잘라낸단 말이죠.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과학, 이른바 분석. 과학, 분석에 의해 무시된 측면, 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한 부분이다. 아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구체적 실제로 왜곡했는데, 그렇게 왜곡해서 잘려나간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려나간 부분이 뭐 직관이라든지 삶 그 자체의 부분이 되겠죠.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생각했을 때에는 분석적 방법 갖고서는 이러한 논리 분석 철학, 기호의 방법과 추상화의 방법, 논리 분석 갖고서는 실제를 담아낼 수 없다. 실제를 포섭할 수 없다. 포착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무시된 측면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 잘려나간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 라는 것을 화이트헤드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헤드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브젝트가 있고, 항상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서브젝트가 오브젝트를 관찰한단 말이에요. 서브젝트가 오브젝트를 관찰을 하는데, 기존의 분석적이고 과학적 방법은 서브젝트가 오브젝트 외부에서 이걸 관찰한단 말이에요. 관찰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이트헤드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서브젝트도 과정이고 오브젝트도 과정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모두 계속해서 생성하고 발전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프로세스에 있다는 것이죠. 독립되어 있는 실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정이고 이것도 과정이다. 이것도 과정이고 이것도 과정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파도의 비유를 해볼 수가 있어요. 파도의 비유를 해보면 이렇게 바다를 하나 그려보면, 이게 바다란 말이야. 바다는 끊임없이 becoming 혹은 변화해 나가고 있는 프로세스의 과정이겠죠. 프로세스의 과정 혹은 동사란 말이야. 동사. 여기서 존재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동사가 되겠죠. 동사. 어떤 존재가 되겠죠. 존재. 혹은 삶 그 자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물방울이 딱 튀어요. 파도가 딱 튀어가지고 어떤 파도는 서브젝트가 되고, 파도가 딱 튀어서 어떤 파도는 오브젝트가 되는 것이죠. 서브젝트가 오브젝트를 대상화해서 우리는 관찰해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이 전체적인 영역을 다 통틀어서 보면 전체적인 장 안에 들어있는 거죠. 바다, 이 존재에서 이것도 존재고 이것도 존재죠. 존재에서 튀어나온 파도도 프로세스고 이것도 프로세스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실제 서브스탄스로서의 어떤 독립적인 존재, 이것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원자 최소 단위인 원자, 이 세상의 가장 최소 단위인 원자를 다른 말로 치환시켜버립니다. 그걸 뭐냐? 현실적 혹은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다. 현실적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자를 사건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비커밍, 끊임없이 비커밍하고 있고 프로세스하고 있는 이 동사, 존재, 이 존재는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로 우리가 드러나는데,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사건이죠. 사건. 원자로 표현하게 되면은 독립되어 있는 실체가 되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고 이것도 하나의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신체도, 인간의 몸도, 우리 인간도 구체적 그리고 현실적인 사건들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집합이다. 그러니까 원소의 집합이 아니라 뭐의 집합이에요? 사건의 집합이다. 사건. 사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뉘앙스를 캐치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딱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만 하는 어떠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커밍의 바다에서 튀어나온 서브젝트도 하나의 사건이고, 비커밍의 바다에서 관찰 대상으로 드러난 오브젝트도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과정 속에 존재하면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서로 결합이 돼요. 사건들의 결합. 사건들이 결합해서 다시 뭐예요? 또 다른 사건으로 변화해 나가겠죠. 다른 사건으로 생성된다. 변화해 나간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화이트헤드가 뭐라 그러냐? 합생. 합생이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합생한다. 합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참 어려운 게, 철학적 아이디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철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고유한 언어들을 자꾸 만들어요. 프리헨션이라든지 합생이라든지 뭐 이런 현실적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자기들만의 단어, 언어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고, 사실 알고 나면 아이디어는 별게 아니더라.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합생, 이렇게 사건들이 이어나가서 이렇게 흘러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다른 사건들로 생성 변화해 나갈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사건들의 결합들과 사건들이 다른 사건들로 생성 변화해 나가는 끊임없는 생성의 과정이다. 세상, 결국 우주는 뭐예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화이트헤드가 뭐라 그러느냐? 실체는 전 우주를 흡수하고 있다. 흡수하고 전 우주와 관련 맺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를 독립적인 원소로 봐버리게 되면, 원자로 봐버리게 되면 이것은 독립적인 관찰 대상인 것이고 분석의 대상인 것이고 과학의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바다에서 튀어나온 파도로서 특정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사건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연합해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는 이 전체로서의 우주 전체가 사실은 흡수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 우주, 이 전체적인 이 장 안에서 전체적인 우주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이 프리헨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프리헨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석의 방법을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죠? 분석에 대한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과학적 분석을 비판하고자 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화이트헤드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프리헨션 하자는 거잖아요. 프리헨션. 그럼 프리헨션 하자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뜨려서 보지 않는다. 분석적 방법으로 쪼개지 말라는 거죠. 쪼개지 않는다. 분석하지 말고 어떠한 부분을 전체적인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자는 거죠. 전체와의 관계를 느끼는 것.
느끼는 것. 전체와의 관련성을 느끼는 것. 연관성과 맥락 속에서. 연관성. 맥락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파악하는 겁니까? 사건, 구체적 사건, 사건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프리헨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 사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지금 이제 알아봤는데요. 결국 이제 화이트헤드는 정리를 해보자면, 화이트헤드는 버틀런드 러셀과 함께 수학 원리라고 하는 책을 공저했을 정도로 논리적인 어떤 그 학문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수학적 언어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호학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파생이 되는데, 버틀런드 러셀 같은 경우는 논리 분석 철학의 창시자로서 이제 더욱더 세상을 기호로서 쪼개서 분석해서 명료화하려고 했던 시도를 한 게 버틀런드 러셀이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 언어의 컴퓨터 언어 방식, 알고리즘 방식에 입각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컴퓨터 언어가 발전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이어지는데, 반면에 화이트헤드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이른바 이 사람은 이제 과정 철학이라 그래가지고 분석적 방법을 반대하면서 프리헨션이라고 하는 파악하고 포섭하고 이해하는 이런 방식을 강조를 했더라.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는 뭐다? 비판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석적 방법이 어떠한 비판점이 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를 그대로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라내게 되면 어떤 측면이 무시가 되더라? 가장 중요한 측면이 오히려 무시가 되더라. 직관, 삶 그 자체, 과정, 관련성, 관계성, 이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생각했을 때에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란 말이죠. 과정과 관계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아니, 어쩌면 과정과 관계 그 자체가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과정이 실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존재라고 하는 프로세스, 거대한 프로세스 바다에서 튀어나온 파도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이란 말이죠, 사건. 구체적 사건. 그 구체적 사건들은 분석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프리헨션의 대상입니까?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프리헨션의 대상이다. 왜? 그러한 사건이 등장한 그 전 조건들이 다 어떤 조건들이었어요? 존재라고 하는 것이, 화이트헤드가 생각했을 때 이 존재의 바다는 어떤 거예요? 비커밍하고 프로세스. 끊임없이 생성, 변화, 발전하고 있는, 서로 관련지어서 뭐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의 바다에서 튀어나온 파도야말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다. 그 구체적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쪼개지 말고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관계성을 느끼면서 맥락과 연관성을 파악하면서 그 사건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화이트헤드가 이야기한 철학이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과정이 곧 실제다. 과정이 실제다. 실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substance라고 하는데, substance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더라? 그렇지 않다. 과정이 곧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화이트헤드의 사상이었고요.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뭐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저도 아직 이해를 못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충 베르그송과 연결되는 측면이 대충 포착은 되시죠. 대충 이제 베르그송이 이야기했었던 생명철학, 유기체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분석에 반대했다. 분석적 방법에서 그 분석적 방법으로는 버틀런드 러셀류의 그러한 분석적 방법으로는 존재 자체를 담아낼 수 없다. 존재 자체를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